수도권에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지역 16곳이 있다고?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오른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6곳의 핵심적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해당 아파트들도 명확하게 좀 몇 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16곳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수도권의 내 아파트 한 채 없겠어 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출판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10분에게 선물로 이 책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추후에 당첨자분들한테는 이 책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오늘 유망 입지 지도 16곳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갓서불 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지으셨어요. 저자께서는 이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임장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동산 백과사전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저자분께서, 그리고 실제로 저자분이 새벽 5시 반부터 주말마다 다녔던 임장기, 그리고 그 지역들을 나열해주고 본인만의 그런 생각들을 첨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경기도 동부권의 입지 지역들, 그리고 중부권의 지역들, 그리고 서부권과 남부권 해가지고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요. 이 나눈 권역에서 4개의 입지를 소개를 합니다. 또한 그 4개의 입지에서 또 3권역으로 또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아파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들 중에는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단점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지역들,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쯤 소장을 하면서 두고두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의 지역이 궁금하다 그러면 성남 지역을 펴서 성남의 권역별로 아파트들이 어떤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 환경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착공이나 준공 단계의 지역만을 엄선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선이 될 지역들, 그리고 GTX, 그리고 신안산선, 월판선 같은 핵심적인 노선들 중에 어느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들을 면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학군이 좋은데 구축의 아파트, 또는 학군이 좋지 않은데 신축의 아파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저자이신 갓서불 님께서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군에서도 구축에 좋은 학군과 신축에 나쁜 학군이 있다면 굳이 구축에 오래된 아파트를 학군이 좋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녀가 커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실거주를 하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에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녀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후에는 신축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이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이 학군에서도 생각을 해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입지 꿀팁에서는 생애 주기별 입지 선택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30대 직장인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40대가 선택하는 입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60대가 입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6곳의 그 지역들을 선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지역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지역들 간단히 몇 군데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남의 구도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남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제 1권역과 2권역, 3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제 3권역 같은 경우에는 하남 풍산역 근처에 초역세권인 하남 풍산 아파트 5단지의 대표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아파트가 추후에 3호선 연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 인접한 가밀지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 2권역, 여기도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3호선이 이제 지나가는 2권역의 아파트 중에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가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 역과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제 갓서블의 원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학군지 아파트, 변화가 많은 곳, 그리고 실거주할 아파트들을 찍어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로 풍산동 미산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폴의 아파트를 얘기하고, 실거주 아파트로는 이제 망월동 미사역 8호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아파트의 특징들을 옆에 또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아파트들을 찍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는지 16곳의 지역들 중에 내가 원하는 지역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 지역들 중에 찍어주는 아파트, 그러니까 저자가 임장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 아파트들 중에 나와 자본 여건이 맞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들 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장을 계속 다니시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추후에 이런 개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남양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별내선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 6월에 이제 별내선 8호선이 완공이 됩니다. 개통이 되게 돼요. 물론 조금 미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 별내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제 잠실 권역으로 남양주에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강남권으로도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개선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8호선 연장역이 2곳이나 생기는 인창동, 그러니까 구리에 있는 아파트들을 몇 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추후에 경의중앙선과 더블 역세권이 되는 이제 8호선 연장선이 생기는 그 구간의 라인들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8호선이 연장이 되면 역세권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 대장 아파트로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힐스테이트 다산, 그리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이 연장되는 구간들, 남양주에 많은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중부 권역에는 광명에 따른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인구, 그리고 지하철 노선, 평당가, 평균 소득, 특징, 대장 아파트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16곳의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인지, 평균 소득은 어떤지, 평당가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광명 뉴타운, 철산지구, 하안지구, 소화지구, 광명 역세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광명이라고 해가지고 광명역에 있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 전체에 있는 지구들을 쭉 훑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 지역들 중에 이제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저자가 임장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갓서블님이 직접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어가지고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역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역과 가장 거리가 멀고 오르막길이다. 그러니까 지형에 대해서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에 인프라가 거의 없어 한적하다. 이 권역에서는 수지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를 주목하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요소의 아파트들을 콕콕 찍어가지고 본인만의 생각 그리고 임장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신봉지구와 성복지구가 분리돼 있었는데 2023년 10월에 수지 중앙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교통적인 요소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신축 수요를 채워줄 수원의 새 택지지구, 본인이 봤을 때 입지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지구들을 또 선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순서대로 보면은 망포지구하고 팔달 재개발지구, 매교역 주변에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죠. 또한 곡선지구,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가격이 올랐고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많은데 그러한 지역들도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고민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갓서블님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은 따님만 언급을 해 본다면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기준 삼아서 시기를 판단하자는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읽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갓서블님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타이밍을 잡는지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2015년 10월 서울의 전세가율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71%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 대신 매매를 선택하게 되며 거래도 활발히 일어났고 높은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끌어올려 수도권 집값의 상승의 기반이 됐다. 2024년 1월 현재 전세가율은 53%로 낮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과거 10년 평균 전세가율인 55% 이상일 때 진입하면 좋다 해가지고 전세가율을 통해 가지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3가지 지표들을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수도권에 내 아파트 한 채 없겠어. 이 책 정말 괜찮으니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되시면은 한 권 사서 가지고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가 이 부분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를 잡아라 해가지고 저자께서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군포에 있는 2010년식의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 그리고 안양에 있는 2016년식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그리고 부천에 있는 2015년식 레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 이 3개의 아파트가 모두 레미안인데 이 아파트들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어디인가 한번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1기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고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삼본이나 부천보다 그래도 더 높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안양의 아파트를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군포에 있는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가 시세가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군포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라고 해요. 그거에 따른 답은 아파트 거주민의 이제 특성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를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찐부자들이 많이 있고 고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점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입지 꿀팁 마지막 부분에는 2번의 선택으로 자산을 100배 늘리다 해가지고 실제로 자산을 많이 늘린 사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내 아파트 한 채 없겠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냥 백과사전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여러 번 읽었고,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쳐놓은 곳들도 많고, 봤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해당 지역들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저자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자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도 좀 상기시키면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에 내 아파트 한 채 없겠어, 갓서볼님께서 지은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주신 책을 가지고 리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구독자분들 10분께 이 책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왜 받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분을 선정해서 이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 이벤트 참여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